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 안보, 무기 관련한 각종 정세 분석 브리핑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디펜스 브리핑 밖에 이런 채널은 없죠. 구독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전투기 노후화를 겪고 있는 스위스가 62억 달러 규모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F5EF와 FA-18C 전투기를 운영하며 극심한 전투기 노후 문제에 직면해 있는 스위스 공군이 의회로부터 60억 스위스 프랑, 한화 7조 1천억 원 규모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승인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공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전투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A, 보잉의 FA-18EF 슈퍼호넷, 유럽 공동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NG 등 5개 기종입니다. 스위스 공군은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은 올해부터 기종평가에 들어가 이르면 2025년 첫 기체를 인도받는다는 계획이지만 녹색당 등 좌파 진영에서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국민투표를 예고하며 정부의 사업 철회 압박을 넣고 있어서 실제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정부는 지난 2014년 그리펜 전투기 22대를 도입하는 35억 프랑 규모의 전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좌파 성향의 녹색당과 사회민주당, 기독민주인민당 등의 정당들이 사업을 국민투표에 붙여 52대 46으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시킨 바 있습니다. 스위스 국방부는 이번 전투기 사업도 좌절될 경우에 극심한 항공기 노후화 때문에 2030년께는 공군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희한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로는 집집마다 이 예비군 장비들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어떤 상무정신, 이런 자주국방정신 이런 것들이 투철한 그런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야, 스위스가 이런 나라였구나 라는 그런 것을 새삼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스 공군은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이 FA-18 호넷 전투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투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된 전투기들입니다. 그리고 F5EF, 우리로 치면 제공호죠. 그것도 한 40년 된 전투기입니다. 이거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항상 작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 출력 좋아야 되죠. 그래서 지난 2014년에 그 슈퍼호넷, 그리고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이렇게 4개 기종을 경쟁시켜가지고 그때 하도 국민들이 또 이 좌파 녹색당 이런 데서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딴지를 가니까 이 친구들이 그 싼 걸 좋아하는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제일 우수했던 그리펜 NG를 샀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샀다고, 그거 계약했다고, 이 4개 기종 중에서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거 샀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이 좌파 진영에서. 그래가지고 그 총리 사진하고 또 이 그리펜 모형하고를 막 광장에서 불 지르고 한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고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여버린 겁니다. 그 국민투표는 뭐냐면은 이 스위스는 1년에 4번까지 중요 의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4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당 등 이 좌파 정당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거 그리펜 이거 도입하는 거 국민투표 하자 해가지고 바람몰이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린 겁니다. 계약했는데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자, 스위스 공군이 또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또 이제 좌파 진영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군인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들 야간에 근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군인도 공무원이니까 야간에 근무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일럿들이 야간에 이제 초계 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간 초계 비행도 있고 야간 초계 비행도 있는데 스위스 공군은 이런 좌파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 파일럿들이 야간 초계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아요. 왜? 공무원이니까. 특수한 공무원이라는 이게 아니고 공무원 맞죠. 그런데 특수한이라는 이것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니까 어쨌든 제복 입은 시민 아니냐. 그러니까 걔들도 야간에는 근무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스위스 파일럿들은 야간에는 작전하지 않습니다. 황당하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이 좌파 정당들이 연합해서 나섭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지금 전투기가 왜 필요하냐? 지금 주변에 적이 없고 이런데 나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왜 이 전투기가 필요하냐? 말이 되냐? 해가지고 아예 전투기 도입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는 싼 전투기 샀다고 뭐라고 했던 그 정당이 이제는 아예 전투기 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싼 전투기, 저성능의 전투기를 샀다고 그때 당시에 시위를 했던 게 아니고 아예 스위스 공군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지했으면 더 좋은데 이걸 왜 쓰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또 국민투표하자.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국민들 상무정신 뛰어나고 집집마다 전부 다 총 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줄로만 알았더니 이런 파퓰리즘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공군을 갖다가 지금 없애버리는, 또 군인들은 야간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제도를 만드는 이런 나라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니까 참 의외입니다. 참 어디 가나 좌파들 그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좌파들 많으실 텐데 좌파들 중에서도 정말 딴 생각하고 있는 좌파들이 있어요. 뭐 좌파 전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딴 생각하고 있는 좌파들, 그 뭐냐, 대한민국 이 안보 자체를 그냥 무너뜨리는,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아예 국가 기반 자체를 그냥 송두리째 내려앉혀버리는 것이 목적인 좌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적인 좌파들, 시민들,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두 척의 대형 전투함을 동시에 진수시켰으며 이들이 2년 이내에 북해 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난달 27일 오전에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서 두 척의 대형 전투함을 진수시켰으며 이들은 향후 2년 이내에 의장공사와 전력화 과정을 마치고 북해 함대에 취획할 수 있다고 다롄 현지 소식통들이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취획한 함정은 중국이 중국판 쥐말트라 부르는 1만 3천 톤급의 난창급 구축한 5번함과 중국판 이지스로 불리는 7,500톤급 규모의 쿤민급 방공구축함 24번함 등 두 척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난창급은 두 종류의 각기 다른 대역을 사용하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장거리 동시 다목표 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2셀의 수직 발사관에 함대공 미사일부터 함대지 순항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특히 사정거리 2000km가 넘는 순항 미사일을 다량 탑재해서 강력한 대지상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판 이지스함인 쿤민급은 7,500톤급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를 탑재하며 64셀의 수직 발사관에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함대 방공함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번에 진수된 난창급 5번함을 비롯해서 4척을 추가 건조 중이며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20척의 난창급과 30척의 쿤민급을 확보한다는 방침인데요. 중국의 대형 전투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을 휘젓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13,000톤짜리 난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지스 아니죠. 자기네들은 이제 쥐말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듀얼밴드, 그러니까 S밴드, X밴드 동시에 지금 하는 그 듀얼밴드의 군함이에요. 정말 대단한데 여기 112셀의 수직 발사관을 만들었고 이 안에다가 다량의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를 했고 사정거리 2,000km랍니다. 이런 거를 지금 중국이 2020년대 중반,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20척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지스함과 비슷한 이지스급 구축함을 30척을 만듭니다. 그거 지금 24번함 이번에 이제 진수했으니까 입이 다 돼가는 것이죠. 그리고 05C급이 6척이 있으니까 중국이 이렇게 되면 거의 이지스급 구축함 이상의 전력, 이지스급, 쥐말트급 이런 전력을 56척 이상을 가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해군력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역시 이제 그 다롄 조선소에서 봤던 건데 056이라는 초계함이 있습니다. 이거 71번함을 진수했답니다. 71번함 믿어지십니까? 초계함을 71번함을 지금 신형 초계함을 지금 진수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인데 정말 우리 걱정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합참
국방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육군, 해군, 공군 따지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좀 신나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미군과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시리아에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미군의 대승입니다. 러시아군의 대패였습니다.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과 러시아군 병사들이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우발적으로 충돌해서 러시아군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시리아 현지 미들이스트 모니터가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최초의 시비는 25일 오전 시리아 북동부 탈타무르 마을에 정보 수집차 들어온 미군과 마을 주민 간에 벌어졌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았던 탈타무르 마을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됐는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찾은 미군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인근에 주둔한 러시아군에 연락해서 러시아 헌병들이 출동하면서 미군과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자신들의 관할구역에 미군이 들어온 것에 항의했고 언쟁을 벌이던 중에 러시아 병사가 미군 병사를 주먹으로 공격하면서 함께 있던 병사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양측 병사들은 모두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이를 사용하진 않았고 이 격투에서 러시아군 병사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헬기로 구송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인권관측소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소개하며 이를 보도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제대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소련이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탄생을 했죠. 그러니까 탈냉전이죠. 그 러시아가 탄생한 이후에 미군하고 직접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결과는 완전히 미군의 압승입니다. 자, 이제 이 지역이 지난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지역 철군 이 방침 발표로 인해서 미군들이 주둔해 있다가 철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이 주둔해 있다가 철수를 한 지역에 러시아군이 신속하게 들어와서 그냥 러시아가 미군들이 빠진 지역을 자기네들의 세력권을 확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이제 미군이 다시 슬금슬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뭐 정찰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제 니들 왜 왔냐 이 배신자 놈들아 하고 이제 따지면서 러시아군에게 연락을 했고 러시아군 헌병들이 온 겁니다. 헌병들이 와가지고 야 니들 우리 관할구역에 왜 왔어? 하니까 이제 미군이 왜 여기가 네 관할구역이야? 뭐 하고 이제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러시아군이 선방을 날린 겁니다. 자, 뭐 싸움하면은 특히 격투기 하면은 선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그 선방을 러시아군이 날린 겁니다. 그런데 미군이 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그때부터 옆에 있던 사람들 달려 들어가지고 패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미군들은 하나도 안 다치고 러시아군 3명이 완전히 중상을 입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밟혔던지.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인근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항에 병원이 있죠. 그래서 헬기로 그 공항 병원으로 실어가기 위해서 헬기로 후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에서는 이거 얼마나 개구력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나마 또 이 해외 파병까지 갈 정도면 나름 괜찮은 그런 부대에서 차출을 한 사람들일 텐데 이게 해외 가가지고 격투기를 해가지고 미군에게 완전히 처발렸으니까 이거 완전 개구력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그런 일 없다 라고 이야기를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제대로 체면을 구겼고 역시 무기로 싸움하는 거, 첨단 전력으로 싸움하는 거, 주먹으로 싸움하는 거 미군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미군 우리하고 동맹국인 게 너무 다행입니다. 미군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